카사노바의 사랑 5부작 제1화. 가난한 소년, 유럽 최고의 유혹자가 되다. 그는 잘생기지도 부자도 아니었다. 1725년 베네치아의 좁은 골목 한편에서 한 아이가 태어났다. 어머니는 배우였고 아버지는 그가 채 걸음마를 떼기 전에 세상을 떠났다. 자코모 카사노바. 훗날 유럽 전역이 그 이름을 속삭이게 될 소녀는 그렇게 가진 것 하나 없이 세상에 던져졌다. 외할머니의 손에서 자란 그는 어린 시절부터 남다른 총기를 드러냈다. 12살에 파도바 대학에 입학했고 신학을 공부하며 성직자의 길을 걷는가 싶었다. 하지만 책보다 사람에 끌렸고 교리보다 이야기에 빠져들었다. 신학교의 엄격한 규율 속에서도 그는 이미 인간이라는 존재를 탐구하고 있었다. 두려움 없이 상대의 눈을 바라보는 법, 말하지 않고도 마음을 전하는 법. 첫 번째 스캔들은 오래지 않아 찾아왔다. 신학교 학생 신분으로 귀족 가문의 딸과 가까워졌고 결국 베네치아로 쫓겨났다. 하지만 그는 도망치지 않았다. 오히려 그 추문을 발판 삼아 베네치아 사교계의 문을 두드렸다. 상류층 살롱에 드나들며 시를 암송하고 음악을 논하고 정치를 논쟁했다. 돈도 배경도 없었지만 그에게는 그 무엇보다 강한 무기가 있었다. 상대를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처럼 느끼게 만드는 능력. 카사노바의 매력은 외모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었다. 그는 철학을 이야기하다가도 천문학으로, 천문학에서 요리로, 요리에서 사랑으로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대화의 달인이었다. 그와 마주 앉은 사람은 자신이 가장 빛나는 밤을 보내고 있다는 착각에 빠졌다. 그것은 기술이 아니라 진심에서 나온 호기심이었다. 그는 진짜로 사람이 궁금했고 진짜로 삶이 아름답다고 믿었다. 그 믿음이 그를 유혹자로 만들었다. 그리고 그 유혹은 아직 시작도 되지 않았다. 카사노바의 사랑 5부작 제2화. 그가 만난 첫 번째 진짜 사랑. 수백 명의 여인을 만났지만 잊지 못한 사람은 따로 있었다. 그녀의 이름은 회고록 속에 MM으로만 남아있다. 수도원의 수녀였다. 세상 밖으로 나올 수 없었고 그에게로 올 수도 없었다. 카사노바는 평생 수백 명의 여인과 인연을 맺었다고 스스로 기록했지만 그 이름 앞에서만큼은 다른 사람이 되었다. 그건 유혹이 아니었다.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멈출 수 없는 그 종류의 감정이었다. 두 사람은 수도원 방문객으로 허락된 면회 시간을 이용해 만났다. 편지를 주고받았고 그 편지들은 철학적이면서도 열정적이었다. MM은 단순한 수녀가 아니었다. 라틴어와 그리스어에 능통했고 볼테르를 논했으며 카사노바의 지적 허세를 가볍게 꿰뚫어 봤다. 그는 처음으로 자신이 완전히 이해받는 느낌을 받았다. 그리고 처음으로 잃는 것이 두려워졌다. 그러나 관계는 오래가지 못했다. MM에게는 또 다른 후원자가 있었다. 프랑스 대사 드베르니. 카사노바는 배신감보다 더 복잡한 감정을 느꼈다. 질투인지 체념인지 아니면 처음으로 자신이 선택받지 못했다는 낯선 현실 앞에서의 혼란인지. 그는 그것을 이기지 못하고 베네치아를 떠났다. 이 이야기가 중요한 이유는 카사노바를 단순한 탕화가 아닌 인간으로 보여주기 때문이다. 그는 사랑을 원했다. 그저 정복이 아니라 이해받고 머물고 싶은 감정을 진심으로 원했다. 하지만 그 감정을 오래 붙들 줄 몰랐고 혹은 세상이 그에게 그것을 허락하지 않았다. MM을 잃은 뒤 그는 더욱더 많은 사람을 만났다. 아마도 그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 아마도 그 빈자리가 영원히 채워지지 않는다는 것을 스스로 알면서도. 카사노바의 사랑 5부작 제3화. 감옥에 갇힌 남자, 전설이 되다. 그는 사랑 때문에 망한 것이 아니라
너무 자유로워서 갇혔다. 1755년 7월 카사노바는 새벽에 체포되었다. 베네치아 비밀경찰, 이른바 종교재판소가 보낸 자들이었다. 죄목은 프리메이슨 활동, 마법 행위, 그리고 신성 모독. 하지만 실제 이유는 달랐다. 그는 너무 많은 것을 알고 있었고 너무 많은 곳에 드나들었으며 너무 많은 사람의 비밀을 들었다. 권력자들에게 그는 위험한 존재였다. 수용된 곳은 두칼레 궁전 꼭대기의 피온비, 이른바 납의 감옥이었다. 여름에는 납 지붕이 달아올라 내부 온도가 50도를 넘겼고 겨울에는 얼음처럼 차가웠다. 창도 없고 재판도 없었다. 그저 갇혔다. 대부분의 사람은 그 안에서 부서졌다. 카사노바는 달랐다. 그는 감옥 안에서 책을 구했고 못을 구했고 시간을 구했다. 1년 넘게 준비한 끝에 1756년 11월 1일 밤 그는 지붕을 뚫고 궁전을 빠져나갔다. 역사상 피온비를 탈출한 유일한 사람. 맨손으로 납을 뚫고 어둠 속에서 길을 찾아 아침이 되기 전에 베네치아를 빠져나갔다. 이 사건이 유럽 전역에 퍼지는 데는 오래 걸리지 않았다. 그가 파리에 도착했을 때 사람들은 이미 그 이야기를 알고 있었다. 살롱마다 그를 초대했고 귀족들은 직접 탈출 이야기를 듣고 싶어 했다. 감옥은 그를 가두려 했지만 결과적으로 그를 전설로 만들었다. 카사노바는 이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평생 가장 세밀하게 다듬고 또 다듬었다. 카사노바의 사랑 5부작 제4화. 왕과 귀족들이 그를 초대한 이유. 어떻게 무일푼 청년이 왕들의 친구가 되었을까? 파리는 그를 열렬히 환영했다. 루이 15세의 궁정이 문을 열었고 퐁파두르 부인의 살롱에도 초청을 받았다. 볼테르와 논쟁을 벌였으며 루소와 편지를 주고받았다. 그는 단순한 모험가가 아니라 18세기 유럽 지성계의 한 축으로 기능했다. 재정 전문가로 프랑스 복권 사업을 설계했고 국가 재원을 늘리는 방안을 제안했으며 실제로 그것은 성공을 거뒀다. 이어진 여정은 유럽 지도 위에 점을 찍듯 화려했다. 런던, 드레스덴, 프라하, 빈, 상트페테르부르크. 러시아에서는 예카테리나 대제를 아련했고 프로이센에서는 프리드리히 대왕과 나란히 앉아 교육제도를 논했다. 스페인에서는 외교 임무를 맡았으며 폴란드에서는 결투까지 치렀다. 그 모든 곳에서 그는 스스로를 새롭게 만들었다. 필요에 따라 외교관이 되었고 의사가 되었고 연금술사가 되었고 스파이가 되었다. 그의 무기는 언어였다. 이탈리아어, 프랑스어, 라틴어, 독일어에 능통했고 어느 나라에서도 이방인처럼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결정적인 능력은 따로 있었다. 그는 권력자의 자존심을 건드리지 않으면서 그들에게 새로운 시각을 심어주는 방법을 알았다. 왕 앞에서 아첨하지도 주눅 들지도 않았다. 그저 대화했다. 그 자연스러움이 귀족들을 사로잡았다. 하지만 화려함 뒤에는 언제나 불안정이 따라왔다. 도박으로 전 재산을 잃기를 반복했고 도시마다 새로운 스캔들이 쌓였다. 그는 어느 곳에도 오래 머물지 못했고 어느 곳에서도 완전히 뿌리를 내리지 못했다. 유럽 전체가 그의 무대였지만 그에게는 집이 없었다. 카사노바의 사랑 5부작 제5화. 모든 사랑을 가졌지만 혼자 남았다. 평생 사랑을 쫓았지만 마지막 밤은 혼자였다. 1785년 예순을 앞둔 카사노바는 보헤미아의 외딴 성에 도착했다. 발트슈타인 백작의 사서로 고용된 것이었다. 유럽 최고의 사교계를 누비던 남자가 이제 아무도 찾지 않는 도서관의 먼지를 닦고 있었다. 창밖으로는 넓은 들판이 펼쳐졌고
그 들판 너머로는 아무것도 없었다. 그가 회고록을 쓰기 시작한 건 이 무렵이었다. 제목은 나의 삶 이야기. 무려 3,500페이지에 달하는 방대한 기록이었다. 그는 매일 새벽부터 글을 썼다. 베네치아의 골목들, 감옥의 냉기, 파리 살롱의 촛불, 그리고 셀 수 없이 많은 사람들의 눈빛. 그것은 단순한 회고록이 아니었다. 과거를 불러와 다시 살아보려는 시도였고, 이미 사라진 것들에 대한 마지막 애도였다. 그는 자신의 삶을 과장하지 않았다. 실패도, 후회도, 비겁했던 순간도 담았다. 사랑한다고 말하면서도 떠났던 이야기, 원칙을 가졌으면서도 그 원칙을 어겼던 이야기. 그 솔직함이 회고록을 위대하게 만들었다. 스스로를 영웅으로 꾸미려 하지 않았다. 그저 살았던 대로 기록했다. 1798년 6월, 그는 성에서 숨을 거뒀다. 마지막 순간 그의 곁에는 아무도 없었다. 평생 수천 명의 사람과 연결되었던 남자의 마지막은 조용하고 고요했다. 그러나 그 침묵 속에서 그는 분명히 완성된 무언가를 품고 있었다. 3,500페이지의 기록. 자신이 살았던 시대 전체를 담은 세상에서 가장 솔직한 인간의 고백. 카사노바가 진짜로 원했던 것은 무엇이었을까? 사랑인가, 자유인가, 인정인가? 아마도 그 모두였을 것이다. 그리고 아마도 그 모두를 가졌으면서도 끝내 하나도 충분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것이 인간이라는 존재의 숙명이다. 그리고 그 숙명을 가장 화려하게, 가장 솔직하게 살아낸 사람이 바로 자코모 카사노바였다.